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또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앞서 키워드로 쭉 보셨겠지만 중요한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플로우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잡아봤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 현대 쪽에서 이미 한번 말이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 전기차 급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M7이 흔들리더라도 테슬라는 가던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보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국내 내용입니다. 의료 AI,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섞이게 되면서 좀 더 강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한 줄 평 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 그 파운드리 차량용 반도체 순환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체적인 사이클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임순재 대표께서는요. 네, 전자용 반도체 수요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필연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 섹터가 이제 작년 HBM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에 그다음에 CXL로 이제 가는 흐름이었고, 이제 그다음 맞춤형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식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좀 상당히 가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설계 쪽으로 이제 ARM이 이제 미장에서 상당히 급등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거의 단기간 내 일주일 만에 거의 2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온칩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관련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HBM4 같은 경우에 이제 파운드리 쪽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이 결론적으로 계속 반도체가 순환매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아침에 또 기사가 나왔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력했는데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실적 발표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기사 속을 잘 읽어보시면 LX세미콘하고 텔레칩스, 동훈아나텍 이렇게 그 종목에 아예 그냥 나열돼 있었습니다. 아예 들어가 있었어요. 힌트가 있네요. 네, 아침 새벽에 나온 기사였는데 그랬군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텔레칩스 같은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외 어떤 사업의 사업이 상당히 잘 돼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후속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거의 2,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휘발유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 저번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그때 달려가지고 그때 기억나시죠? 아이오닉 같은 거 이런 차량을 살려고 하면 거의 1년 정도 대기해야 되고, 네, 차량 대란이었습니다. 그때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 불균형 때문에 현대차가 그때 상당히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만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도요타나 일반 폭스바겐 같은 여러 글로벌 차량 완성차 업체들도 다 지금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수급 불균형의 어떤 문제를 그렇군요. 겪고, 좀 다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기사가 또 나오면서 네. 텔레칩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협업도 있었고, 현대차에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칩셋 미디어에 대해 또 지분도 보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예, 이 종목을 제 탑픽으로 뽑았었는데 요것이 가고 칩셋 미디어도 갔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관련주를 보신다 하시면 우선은 일회성 좀 뉴스로 인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이제 음봉으로 지금 나오는 그렇죠. 모습이에요. 근데 실적적인 부분 숫자로 좀 증명해주는 섹터이기도 하고 해서 요거는 좀 이제 내려오면 또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아까 잠깐 반짝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군요. 네, 계속 이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에서 긍정적인 실적 내기가 나왔고 오늘 또 약간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긴 윗꼬리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임순재 대표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의 90%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뭐 코로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칩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수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칩 생산을 하게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칩 생산을 다른 이제 좀 수요가 빡빡한 그런 이제 반도체 업체가 아닌 TSMC 쪽에 이제 주면서 관련된 수급이 상당히 좀 호전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른 완성 자동차 업체들도 벤치마크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5개 회사가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보면 향후에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체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존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특히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늘어나는 한 2,000개 정도가 가동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반도체가 너무 많아지면 이거를 또 몇몇 개의 또 이제 중요한 칩으로 이제 또 통합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외부 업체에서 그거를 해주기는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면 현대차 자체적으로 이런 통합 칩을 만들겠다 하는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었던 그러니까 기사 내용도 보면 전장용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거나 아니면 뭐 주요 이제 이런 팹리스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네.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를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 그다음에 효율 극대화를 이제 추구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그렇게 돼서 만약 만든다, 칩 설계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또 해외에 또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이제 그 주문하는 것보다는 아마 국내 업체에 주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을 해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도 지금 협업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고성능 전장용 반도체를 현대차에 납품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뭐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굳이 오늘 같은 날 추격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뭐 텔레칩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텔레칩스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칩을 파운드리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보다는 아마 그 레거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DB 하이텍이 상대적인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차량용 반도체는 길게 봐서 괜찮은 또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급등에서 괜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강했죠. 미국 전기차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게 얼마큼 좀 의미가 있는 건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한 주평 주십니까? 네, 단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슈에 따라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일시적인 느낌이네요. 대표님은요? 네, 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심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뭔가 또 전기차가 올랐지만 좀 더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부터 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전일 테슬라가 한 6% 정도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의 본사 주소지를 델러웨이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뭐 지금 뭐 일론 머스크와 지금 뭐 소액주주 간에 지금 이제 상여금 지급 문제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본사도 이제 델러웨이에서 아마 텍사스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가 뭐 어저께 올랐다라고 해서 뭐 계속 상승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의 판매가 작년보다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올해의 전기차 판매 목표는 작년보다 한 20% 증가하는 220만 대 정도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시장 예측치는 그거보다 작은 한 200만 대 전후에서 될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성장성을 이제는 발휘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BYD를 비롯한 이제 각 전기차들 회사들 간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가격 인하 전쟁이 뭐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전기차가 가격이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영업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혁신성이 일반 자동차 회사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은 상당히 올해 실적은 뭐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수준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판매는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격, 그다음에 이제 충전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뭐 그런 단점이 장점화돼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휘발유를 넣어서 그 가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마 자동차 회사의 실적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얼마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고요. 말씀은 전기차로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를 더 먼저 타보고 가겠다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차량을 사고 싶은데 전기차로 가기에는 충전 거리, 그다음에 충전 시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고요. 그런 게 있다는 네, 거군요. 그럼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아마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차종의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량은 올해에도 판매가 작년보다 전기차보다 판매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뭐 물론 이제 시장이 줄어든다라기보다는 증가는 하겠지만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된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증가 속도는 상당히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그래서 관심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 뭐 가장 뭐 최고의 이제 기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뭐 현대차 기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거기에 요즘에 이제 PER 관련된 이슈도 같이 몰이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부품과 관련돼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을 두 종목으로 좀 좁혀드렸고요. 이어서 전문가님께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 섹터가 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액면 분할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시라고 계속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모두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뭐 적자로 나오고 예상 실적치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단기 악재 해소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대안이죠.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는 전고체 배터리 네. 그쪽이 또 이제 강세를 또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배터리니까 뭔가 이제 미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전기 자동차 가격을 내려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저가형 그런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 급증 뭐 이런 부분으로 또 LFP 배터리 쪽도 좀 가는 모습이죠. 오늘 뭐 캠트로스 가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전구체 관련 좀 에코엔들이 뭐 이런 종목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뭔가 지금 2차 전지 섹터도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희 일반 양극재 관련주 대표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 오늘 또 이제 LNF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번갈아 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순환매적인 어떤 흐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468 배터리인가요? 거기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TCC 스틸도 네. 갑자기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비주 쪽도 뭔가 그 순환매 쪽으로 좀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움직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좀 이슈가 나올 부분을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이브리드 자동차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쪽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휘발유 차량, 전기차의 과도기에 뭐 들어가는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 차량 업체들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차가 수익성이 비싸요. 많이 나거든요. 네, 비싸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동차 섹터, 전기차 섹터도 모두 순환매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래도 저희 뭐 2차 전지 쪽을 만약에 보신다면 대표주로 에코프로 정도 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는 지금 액면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LNF에 밀려서 조금 덜한데 제가 이렇게 차트적으로 보니까 좀 살짝 단기 박스권이에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뭐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그다음 25일로 넘어갈 때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개파락 부분을 채우는 그러한 어떤 단기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 보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단기의 낙폭 과대로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사신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리비엔하고 루시드 그래서 전기차 3인방이 모두 일제히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뭐 계속 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리튬 쪽 리튬이 하이드로리튬 같은 리튬이 이제 종목명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순환매 정도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보신다면 에코프로 정도 액면 분할 이슈로 좀 추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관련해서 이 전기차, 이제 하이브리드 쪽 얘기도 좀 힌트가 좀 많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까지 종목으로 좁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 국내 이슈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원격 진료가 제일 세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의료 AI, 이런 종목들이 따라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또 루닛 얘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 원격 진료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건데요. 자, 대표님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한줄평은 일단 올해 해외 매출 확대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네, 역시나 숫자 AI 소프트웨어는 순환매 기대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루닛, 물론 이제 수급상으로는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전문가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이슈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루닛 같은 경우에 뭐 작년 매출이 251억으로 뭐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해외 매출이에요. 저번에도 저희 의료 AI 다룰 때 해외 매출이 있는 회사, 해외 매출 실적이 기대되는 회사를 저희가 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루닛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이 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모두 거의 해외 매출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거의 해외 매출의 전체 매출의 85%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료 AI 쪽 보시면 해외 매출 쪽을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뭐 그런 어떤 팁을 그러니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원격 같아요. 진료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는 이제 좀 더 펼치기가 좀 힘들고 해외가 좀 더 낫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네,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저 의사분들께서 조금 이 의료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크게 100% 받아들이지 잘 못한다고 그런 저는 있군요.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좀 들었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뭐 중동 같은 데서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 어떤 매출이 좀 있는데, 그런 어떤 해외 시장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루닛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하게 의료 AI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의료 AI 쪽하고 지금 이제 인성정보와 같은 이제 비대면 진료 쪽이 같이 동반해서 지금 뭐 다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봤던 종목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이제 의사 파업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제가 봤던 종목인데 오늘 상당히 강세인데 인성정보는 되게 이슈가 많아요. 챗GPT 스토어 어떤 진출 이슈도 있었고요. 의료 AI도 있고 비대면 진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네요. 네. 여기 이제 액침냉각 관련해서 이제 자회사가 또 투자한 부분도 최근에 또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액침냉각 쪽에. 그래서 뭐 이런 모든 어떤 이슈들이 다 그냥 인성 정보로 다 이렇게 어떤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로. 그래서 네.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그 의료 AI 쪽으로 보신다면 그러니까 루닛이 예전에 뭐 저희 강한 어떤 대장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신다면
루닛 정도를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숫자로서 그래도 이제 저희 기대감을 좀 보여준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내려와 있다가 지금 단기 반등 중에 있는데 다시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가고 있지만 그중에 핵심은 주인공만 보면 되겠습니다. 루닛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이번에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루닛 같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국내보다 이제 해외 매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지금 의료법 등으로 인해서 이제 뭐 원격 진료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의료 AI를 적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출 증가세는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 부분의 매출이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 매출이 얼마나 다각화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루닛이나 뭐 뷰노거나 이런 기업들도 다 해외 관련된 매출이 좋아지면서 매출 성장세가 급격하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년도보다는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얼마만큼 이제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관련돼서 의료 AI,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영상 디지털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술력도 상당히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에서 쌓여져 있는 그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서 이제 일구고 지금 뭐 수입을 이제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과정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의 이런 AI 영상 의료 관련된 분야의 경쟁력은 뭐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매출도 확대될 걸로 보여지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히 뭐 요즘 같이 이제 의료 관련된 이제 뭐 파업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전체적인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출렁거림이 있는데요. 뭐 이게 장기간 간다라기보다는 좀 단타성인 그런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같이 지금 상황에서 뭐 길게보다는 좀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관심 종목으로 보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루닛 여전히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뷰노나 JLK 같은 기업들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런 뷰노라 루닛의 이런 기술들이 의료계에 좀 더 적용이 되게 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좀 생기지 않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금요일도 내용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